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다라면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말이죠. 대단한 큰형님을 뵙고 온 이재명 제대로 꺾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은요 전면전을 선언했는데요. 이재명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한 것 같습니다. 진짜 싸움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다라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싸움의 기술을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협상 스타일을 보면요.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항상 우위를 점하는 방식이죠. 악수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트럼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판을 짠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그 판에서 놀고 자빠졌던 이재명입니다. 지금은요 국민의힘이 이 트럼프 행님의 전략을 따라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좌파의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정통성 부재, 국민적 신뢰 상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겨녀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 앞에서 이재명이가 정말 강한 척조차도 못하고 이 생쥐처럼 움츠러들었죠. 국민의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고요. 단순한 투쟁이 아니다 전략적 반격의 시작이다를 알리며 국민들의 응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싸대기 처맞고 귀국한 날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회동을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했죠. 장동혁 의원은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정식 제안이 오면 생각해보겠다. 그런데 단순한 만남이다 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우 전략적인 대응이죠. 사실 이재명이가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 자, 첫 번째는 미국에게 관세로 때려 맞았죠. 15% 관세를 내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25%입니다. 확정적인 금액 하나 나왔죠. 900조 대미 투자. 미친 겁니다.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보유고는 4,200억 달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야당 탓으로 물타기 하려는 수작으로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보자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당 탄압 안 해요. 나는 이 야당과 손을 잘 잡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이거 쇼 연출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마이웨이 하고 있는 정청래와 차별화하면서 외교 이미지를 좋게 연출하기 위해서 장동혁 의원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재명이 내민 손 잡을 필요가 있을까? 만만하게 보일 필요가 있을까? 전혀. 모두 손을 내밀었다라고 해서 돼지족도 잡고 개족도 잡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손을 내밀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벌이는 쇼에 들러리가 되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는 조짐, 그들의 싸움을 시작한 진짜 이유, 그리고 이재명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고요. 방법은 명확합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을요 국제사회와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리면서 정면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선택은요 여러분들의 댓글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 영상을 매우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재명이가 일본 댕겨오고 미국 댕겨오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대우받는 건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이죠. 자, 이재명이는 일본 가서 안동댐을 연상케 하는 안동찜닭 그리고 안동소주를 대접받았습니다. 하찮은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서는 더 하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굴욕은 시작됐고요. 도착하자마자 국무부에서는 메시지가 터졌습니다. Go home. 집으로 끄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만남.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굴욕적이었다. 처참했습니다.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면서 밑도 끝도 없는 아첨에 정말 눈을 어디다 둘지 몰랐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재명 정부를 정상 국가의 정식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조차도 이재명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보통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백악관 브리핑을 보면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한국의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참 말하기 싫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공항에서도 영접 없었죠. 기자회견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이 없었습니다. 협정서에 사인도 없었습니다. 점심 메뉴판에 사인 받은 게 전부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호구로 국제사회에 등극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재명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거죠. 국민의힘이 바로 이 지점을 촉 받아서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전략을 국민의힘이 본받은 건 매우 박수 쳐줄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몇 번 이렇게 찔러봅니다. 그리고 욱 축혀 세우죠. 김정은에게도 우리 김정은 나와 사이가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뒤로 후드룩 가죠. 푸틴 같은 경우도 당신 막 축혀 세우면서도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푸틴 너 내 말 안 따르면 광장에서 쳐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의 기술은 상대방을 어떻게 먼저 굴복시킨 후에 협상을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권의 약점을 제대로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조작 의혹 있죠. 사법 리스크 있죠. 외교 실패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고 아무리 숨긴다라고 해도 반미 그동안에 발언했던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기업 민노총의 배우설 등 정확히 조준하고 들어갈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나이스하죠. 보수 진영의 승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이 꼭지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모든 싸움의 핵심이 이제 우파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에 눈뜬 국민들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라고 보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몰라서 당했지만 알고 난 뒤에 당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2번은 안 당한다 이거였거든요. 자, 공산화의 시작은 가장 민주적인 척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참 뼈아픈데요. 북한도 자유를 뺀 인민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 민주 이런 단어들을 이 빨갱이들이 선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진영에 대한 잘못을 상대 진영으로 덮어 씌웁니다. 그것을 가장 볼 수 있었던 게 뭐냐? 이재명이는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외치는 건 뭐였냐? 검찰 독재를 외쳤습니다. 본인의 죄는 없고 나를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됐다라고 검찰 독재를 외쳤죠.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빤히 드러난 입시 비리를 두고 지금 또 기어 나와서는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게 이 공산화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진영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언론까지 장악해가지고 국민들을 집요하게 선동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자, 이것이 완성됐을 때 독재 사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언론을 장악한 좌파들은요, 과거에 광우병 선동, 후쿠시마 왜곡, 한미 FTA 반대 등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 보면요, 광우병이 광우뻥이었다라는 것을 파악했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그들이 표사기 위해서 선동했던 지랄 발광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이거 체결한 걸 갖고 매국 행위다, 미국의 나라를 팔아넘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관세를 없애고 대한민국은 무역 중심의 국가로 탄탄하게 만드는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도 지켜내지 못하고 25% 아직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00조까지 퍼준 이재명을 보면서
우파 정부가 진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준 정부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국민이 속지 않습니다. 뉴미디어 승리라고 하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진짜 세상을 찾아 나선 우리 국민들이 이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선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 점을 굉장히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좌파들의 거짓 조작을 끊임없이 폭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장동혁 의원이 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미디어 시대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 장악된 레거시 미디어에 속아온 국민들이 뉴미디어 세상으로 찾아 들어온 것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죠. 국민들은 이제 그들이 선동하는 분노, 감성 자극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으로 정권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각성이라는 말, 계몽이다라는 말, 뭔가 새마을 운동 때 계몽 이러면서 옛말인 것처럼 잊고 있었던 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적 저항에서 이제는 전략적 반격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국민들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단순한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체계적이고 국제적 프레임을 구성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함께 외교, 안보, 법치라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좌파 정권의 민낯을 폭로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외교, 안보, 법치를 무너뜨리는 게 어디? 좌파리 진영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과 일본 자유진영과 연대를 강조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성향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전면 보이콧한 거 이거 진짜 박수 칠 일인데요. 이게 시작입니다. 단기 승부를 보겠다라고 전면 보이콧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국회 보이콧은요, 단기 승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을 제도 밖으로 몰아내기 위한 긴 호흡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좌파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국민의 외면을 받는 순간까지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죽을 똥살똥 덤벼야 되는 거죠. 끝이다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부 정비 없이는 싸울 수 없는 거죠. 지금 장동혁 의원이 누구 하나 콕 찍어가지고 거취를 결정하라 조경태 말했습니다. 조경태 이코르 한동훈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꼬붕, 김용태, 김재섭도 더 이상 내부 총질로 보수 진영에 흠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용태 이거 앞장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키고 그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을 공격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인연을 끊어야 된다 만다 하면서 시간을 축낸 인간입니다. 이준석의 천하 용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이거는 뭡니까? 보수 패널로 온 방송 다니면서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을 잘 처리했으니까 개혁신당으로 원대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내부 단속부터 필요합니다. 장동혁 당대표와 지도부가 이 스타트는 굉장히 멋지게 끊었습니다. 앞으로 실패 없이 가기 위해서는 개파 봉합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인적 쇄신만이 장동혁의 살 길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요, 황우여 언제적 당대표입니까? 그 당대표 이후로 당대표의 2년의 임기를 꽉 채운 당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동혁은 뭔가 국민의힘의 재건, 보수의 재건, 그동안 이어져왔던 못된 드러운 습성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요, 독자 세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친한계 제2인자로 입지를 이어온 만큼 지금 장동혁이 해야 되는 건 자기 정치의 기회를 삼아야 될 지점이다라는 거죠. 김문수의 실패는 개파 연합에 의존한 지도자의 말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장동혁은요, 단계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당내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는 요원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동조하거나 계엄령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11명, 이 사람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헌 저지선 이런 것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다라면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조경태,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진종훈, 정연욱, 한지아, 배현진 등 모두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거론 안 된 사람들도 오줌 찔끔하겠지만 일단 요 사람들만 먼저 읊겠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배신은요, 단순한 계파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안고 간다라고 하면 장동혁 의원은 계파의 꼭두각시에 불과한다라는 거죠. 과감한 인적 정리 단행하지 않으면요, 국민의힘은 진짜 변화의 길로 들어서기 힘듭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수세적 정당 아닙니다. 정통성을 상실한 좌파 정권을 향해서 치밀하고 전략적인 공격을 펼치는 반격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이번에 보이콧, 이거는 단순한 국내용 퍼포먼스 아닙니다. 국제정치, 국민정서, 그리고 정권의 도덕성 부재를 모두 연결한 고도의 전략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요,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통성 잃은 정권에는요, 정면 돌파만이 답입니다. 국민의힘 나이스하죠?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